네, 우리 우선고 2학년 친구들, 지구가 선택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치면 2주차, 강의로 치면 8강, 8번째 시간 선생님이랑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금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요 강의를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옷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예쁘게 차리고 왔죠. 어떤 학생이 선생님 요즘 들어서 너무 옷이 편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처음 뵀을 때는 막 정장 입고 오시더니 좀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요 하길래, 나쁜 의도가 아니었죠. 그 친구는 정장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줘서 나름 그래도 오늘은 셔츠까지는 한번 입어봤습니다. 쌤이 요즘 정장을 좀 안 입고 있는 이유가 여기 대전 와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가 나온 거 보이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바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벨트를 풀고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정장을 좀 안 입었는데, 오늘 학교 마치고 쌤이 수선집 가서 바지 수선을 좀 하고, 수선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정장 예쁘게 입고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판구조론까지 지난 시간에 끝났었고, 이제 대력 분포의 변화 그리고 고지자기와 대력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고지자기 기억나죠? 선생님이 미리 설명해 줬습니다. 고지자기 과거의 지구 자기장이다, 이거 미리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번 수업이 조금 편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편하다고 해서 배웠던 걸 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내용을 배우는데 내용이 엄청 어려워요. 원래 이 파트가, 대륙의 이동 이 파트가 원래 지구과학 2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구과학 2에 있었다. 왜 지구과학 2에 있었을까? 하고 물어본다면 역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구과학 2에 있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구과학 1으로 내려왔죠.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이 중요해서.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파트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지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이 선생님 출제 포인트로 2가지 적어놨죠. 이 2가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따라서 여러분들 이 파트 공부 철저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거 이제 필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필기하고 가볼게요. 우리 교과서로 치면 18페이지고 개념 완성으로 치면 2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고지자기 변화 볼 건데, 사실 우리 개념 완성 이 교과서에 편각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G2 내용입니다. G2. 그런데 편의상 여기 실려있는 이유는 복각만 가르치기에는 애매해서 같이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랑 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개념 완성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기장이 막 쭉 써있죠. 자기장의 역할은 그냥 외권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벤 엘렌더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벤 앨런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자기장은 역할은 외부에서 오는 좀 안 좋은 X선이나 자외선 같은 거 좀 막아주는 역할을 조금 한다 라는 것이고,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지금 자기장이란 같이 이거는 뭐 필기 노트에 필기해도 되고 아니면 개념 완성 교재에 필기해도 되고. 좀 땡겨 올게요 선생님. 자기장이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뭐라 좀 정리할까요? 공간? 공간. 장은 장이죠. 공간이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플러스로 자기력선을 알아야 돼요. 자기력선. 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지자기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기력선은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줌 이렇게 할게요. 자기력 선이란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 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력 선은 자기장과 자기력 선의 개념 간단하게 정리했고, 요거를 볼게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노트 필기 해야 됩니다. 노트 필기 하면서 고지자기 할 때 좀 배웠어요. 고지자기 해자확정설 할 때 지구가 하나의 그냥 커다란 자석이라 생각한다면 위쪽이 우리가 북극이라 부르는 쪽이 사실은 S 성분이었다. 남쪽이 N 성분이었다.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재 정자극기일 때 그러면은 자기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돌아가는 형태이죠. 자기력 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기력 선을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력 선이 우리가 그린 거예요. 좀 보기 쉽게끔.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막 할 거예요. 다시 이쪽 자기장 여기 아래쪽에 보이죠? 선생님은 여기서 지표면과 만나는 곳만 좀 보겠습니다. 요런 부분만 좀 지우고 예쁘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 봤듯이 여기로 갈수록 이렇게 되게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느 구간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도 가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왼쪽은 생략할게요. 그리기가 너무 귀찮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석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그려졌죠. 이건 조금 애매하게 그려졌네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자기력이 다 일자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 표시고 이쪽은 약간 이렇게 비스하게 자기력선이 간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지구를 기준으로 그냥 그렸어요. 저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그림에서 이쪽 그림에서 지표면과 만나는 곳만 선생님이 하나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용어 몇 개 배워갑시다. 이쪽 자기력 선이 뚫고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자남극이라 부르고요. 자기력 선이 수직으로 똑바로 들어가는 이것이 자북극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우리 배워서 알고 있었죠. 지리상의 북극과 자북극은 사실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 정도까지 선생님이 약간 언급을 했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자남극, 자북극이 있는데 지리상 우리가 북극이라 부르는 북이 90도, 지리상 남극이라 부르는 남이 90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남극과 자북극은. 그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림 볼까요? 개념완성 23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진북이라는 곳이 지리상 북극이에요. 진짜 북극, 진북. 북이 90도. 진북. 우리는 사실 나침반을 사용해서 이 진북을 찾고 싶어요. 진북을 찾고 싶은데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이 자북극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자북입니다. 자북. 나침반은 자북을 가리켜요. 멀리 사는 우리 북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야 큰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한다면 진북과 자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마침반에 딱 나왔을 때 나침반은 자북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건 진북이라면 이 자북과 진북 사이의 요 각도를 편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편각. 지구 표면의 한 지점에서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이다. 근데 우리는 나침반은 지금 평평하게 선생님이 들고 이렇게 보죠. 항상 나침반은 이렇게
평면으로만 움직이는 걸 배웠어요. 2차원적으로.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아래쪽은 잠깐 보지 말고 이렇게 생긴 나침반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침반은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 나침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배웠어요. 이렇게. 잘 보입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지구에 작용하는 자기력선을 봤더니 이게 지구를 위에서 내려봐 본 모습이 아니라 옆에서 본 모습이죠.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자기력이 또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평면과 수평면과 실제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간에는 공간학적으로 각도가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도에 이것도 적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적도라고 부릅니다. 자기 적도. 선생님이 자기 적도에 갔어요. 수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나침반을 들고 가는데 나침반 끝에 실로 매달았어요. 실로. 그래서 이렇게 나침반을 대롱대롱 달고 간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자기 적도입니다. 자기 적도에서는 보는 것처럼 자기력선 수평면이 여기라면 자기력선의 방향과 수평면의 방향이 나란해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빨간색, 그냥 파란색,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북극에 갔다고 쌤이 생각해 볼게요. 자북극입니다. 이번에는 자북극 쪽에서 지금 자기력선은 위에서부터 땅을 꽂고 들어가고 있죠. 딱 90도로.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보면 요렇게가 자기력선이죠. 즉 자기력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선생님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은 이 나침반을 들고 간다면 사실 자석이죠. 어떻게 보면 자석은 아래쪽으로 빨간 색깔이 작용하고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잘 이해됩니까 이거? 실에 매달려 있는 자석을 생각하면 돼요. 자석.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나침반이라기보다는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공간학적으로 각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북극의 수평면이 이렇게 생겼겠죠. 90도 방향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럼 복각의 정의는 자기장의 방향이 혹은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에요. 자기장의 방향 혹은 자기력선의 방향이나 혹은 자침, 이런 자침이 이러한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예요. 그럼 자북극은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90도를 이루고 있죠. 여기는 복각이 90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남극은 그냥 이어서 보면 자남극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지금 뚫고 올라가죠. 자기력선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땅에서부터 뚫고 나오고 있죠. 수평면을 기준으로 땅에서부터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땅에 가까운 쪽은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고 있겠죠. 땅 쪽에 S극이 작용하고 있겠네요. 땅 쪽에 S극. 이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자기력선이 뚫고 올라오고 있고 땅으로 봤을 땐 땅 쪽에 가까운 게 N극이 가깝죠. 지구는. 그래서 S극이 아래쪽에 향하고 있다. 여기도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방향이 똑같이 90도죠.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북극도 자북극도 복각이 90도, 자남극도 복각이 90도란 말이에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각도들을 우리가 플러스 값을 붙여줍니다. 북반구에 사람이 더 많이 살고 과학자가 더 많았기 때문인가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정리 싹 치우고
이렇게 정리해 주겠죠. 자북극의 복각은 플러스 90, 자남극의 복각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런 데 한번 볼게요. 요런 데 마지막으로 요런 쪽 볼게요. 여기 봅시다. 여기 요 중위도 지방, 북위에 한 30도에서 40도 지형 이쪽 볼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력선이 지금 대각선 비스듬하게 꽂고 들어오고 있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밑에 적어줄까요? 북위,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나침반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여서 아래쪽을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자기력의 방향과 자석, 이 자침의 방향은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꺾어 들어가고 있겠죠. 이해됩니까? 어렵죠 많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요각, 여기가 복각이 되는 거죠. 복각. 여기가 복각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력선과 여기 복각인데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값이에요. 이건 한 40도 되죠? 한 플러스 40도 정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반구였으면 땅바닥에서 뚫고 올라오죠? 마이너스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딱 여기다가 그림은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우리가 만드는 필기노트에 여기까지 딱 이 그림은 그려놓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각이 플러스다, 북반구구나. 복각이 마이너스다, 남반구구나.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복각이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각의 정의부터 딱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요거는 지금 필기 아니다, 지금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보이죠? 이걸 좀 위쪽으로 썼으면 공간이 좀 넓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 중요한 내용이죠. 그림엔 그림대로 그리고 여기서 알아가야 될 개념 하나, 복각은 뭐에 따라 다르다? 위도에 따라 다르다. 복각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또 추가로 정자극기일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 정자극기, 우리가 살고 있는 정자극기일 때는 북반구가 플러스, 남반구가 마이너스. 반대로 역자극기일 때는 요 남북이 바뀐 거죠. N극과 S극이. 그럼 자기력의 방향도 딱 정확하게 180도 바뀌겠네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면 이번에 요렇게 뚫고 나가겠죠. 북반구 쪽이 다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역자극계는 북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남반구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서 키포인트. 사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말인데 요거는 위도가 증가하면 복각이 커지긴 커지는데 복각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틀릴 게 없어요. 절대값입니까? 절대값. 위도가 증가하면 복각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위도는 우리 요 적도 부분 0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도 위도가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가도 위도가 증가하는 거죠. 위도가 증가할 때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였어요. 0도라고 써줄게요. 자기 적도에는 복각이 0도예요. 왜?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이 그냥 정확하게 나란하게 평행하거든요. 나란하거든요. 그럼 이루는 각도가 0도죠.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는.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 0도죠. 그런데 반면에 점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자기력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져요. 자기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땅을 점점 뚫고 들어가다가 자북극에서는 딱 90도가 되죠. 그 말은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이 증가한다. 북반구에서는 플러스로 증가하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남위가 증가할수록, 위도가 증가할수록 더 뚫고 나오죠.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지죠. 잔한거 마이너스 90도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지니까
사실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작아지는 거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작아지는 거지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값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잔한극의 절대값이 90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지만 점점 고위로 갈수록 복각의 절대값은 증가한다. 남반구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북반구면 플러스 붙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북반구라고 해서 그냥 9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플러스 값이더라도 앞에 플러스를 붙여줘야 구별이 딱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온 필기노트에 딱 필기하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필기 시작! 자, 다 됐죠? 지우고. 선생님이 그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지우는 거나 앞에 끝나고 선생님이 안녕하고 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올라가죠. 다음부터는 한번 편집 영상까지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영상이란다. 다시 영상 편집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시험에 굉장히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별표 맘 같아서는 100개 치고 싶습니다. 100개. 아하, 넌 너무 중요한데 뭐 별표 치고 돼지꼬리 하고 난리 나죠. 그림이 맘 같아서는 별표 100개다. 100개라 이렇게 할게요. 별표 곱하기 100. 학생들의 이런 복각, 편각, 자북극, 진북 이런 개념을 물어보기에 엄청 중요한 좋은 문제예요. 오케이?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9페이지. 이게 뭐냐면 지작의 북극의 이동, 즉 자극의 겉보기 이동이라 불러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과학적 개념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 이렇게 바뀌죠. 바뀔 때 순식간에 확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순차적으로 변해요. 자북극이 북이 한 90도 근처에 있다가 한 70도로 내려왔다가 한 40도로 갔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자북극이 실제로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북극이 실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만 딱 해놓고 그냥 끝낼게요. 자북극은 이동이 가능하다. 진북은 변합니까? 진짜 북극? 북이 90도? 는 안 변하죠. 우리가 그냥 하나의 사회의 약속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죠. 북이 90도를 북극이라 하자.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절대 안 변합니다. 이해됩니까? 북이 90도에 정확하게 진북은 고정되어 있다. 자북은 변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 요거를 확실하게 보기 전에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좀 들어줄게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걸로 뭐 하는 거냐면 요 내용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복각을 통해 대륙 이동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복각이라는 단어도 있지 알고 대륙 이동도 대륙 이동설 그냥 판구전으로부터 대륙 이동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이제 정말 명확한 증거예요. 요 파트가 복각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명확한 파트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잘 알아둬야 합니다. 볼게요. 여기 하트 모양의 대륙이 있었어요. 요건 나중에 또 필기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과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트 모양의 대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륙이 여기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 아니죠. 있을 때 잘 보세요. 요게 현재 북극이에요. 현재 북극. 현재 자북이랄까요? 현재 자북. 현재 자북. 그 다음 이게 1억 년 전. 이게 2억 년 전. 무슨 말이냐면 요 대륙에 나이가 갓 태어난,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어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1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암석이 존재할 수도 있고, 2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암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채취해서 걔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태어났을 때 북극이 어디였니? 너가 생각하는 북극은 어디였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잔류자기,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는 생성 당시의 자북극을 딱 가리키고 굳어 있다라는 것 배웠죠. 그 중에서도 복각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요거는 살짝 편각에 가깝긴 한데 그냥 때려치우고 복각이라 합시다. 어쨌든 복각을 통해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자북극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똑같은 잔류자기니까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자화가 됐는데 주변의 자기력선으로 인해서 안에 있던 자성 강물들이 자기력의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복각도 당연히 영향을 받으니까 암석 내부의 자성 강물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각도를 갖고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현재 딱 실제 진북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현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1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나이가 보니까 1억 년 살이에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여긴데?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걔한테는. 또 2억 년 전에 태어난 애한테는 여기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실제 자북이 이동하거나, 두 번째는 대륙이 이동하여 상대적 이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현재 자북이 여기 있는데 1억 년 전에 실제로 여기 있었고 2억 년 전에 실제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대륙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던 어떤 1억 년 살 된 애한테는 애가 위치는 여기 고정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여기서부터 쭉 살았는데,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자북은 여기였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죽어 있겠죠. 죽는다기보다는 굳어 있겠죠. 2억 년 전에도 암석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대륙은 여기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걔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만약에 자북이 2억 년 전, 1억 년 전 현재로 이동했다면. 그런데 실제 자북의 이동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대륙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자북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가 중요해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면서 자북이 요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복각을 통해서 봤을 때. 대륙은 여기, 우리 눈에는 지금 대륙은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북이 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왜? 요 안에 만들어졌던 암석들이 그때 당시에 딱 자북을 가리키고 굳어 있거든요. 얘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2억 년짜리한테 물어보면 여기, 1억 년짜리한테 물어보면 여기, 현재에 만들어진 암석 혹은 현재 나침반으로 측정한 자북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북이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자북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북은 변하지 않았다 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륙이 역방향으로 쭉 여기서부터 쭉 이동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동해서 현재 여기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같이 볼게요. 여기 지금 자북이 있으니까 실제 요 암석에게 물어봤어요. 실제 암석 혹은 나침반으로 됐을 때 여기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요렇게 이동한 거 맞죠? 요렇게 올 때 요렇게 이동한 것처럼 자북은 여기 고정인데, 여기 당시에 있을 때 잘 보세요. 요게 1억 년 전입니다. 1억 년 전에 1억 년 태어난 애가 자북은 여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지금 요 정도의 길이로서 딱 가르치고 굳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쭉 이동하고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런 대륙이 그대로 이동할 때 거리, 정확한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각도는 몇 도고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것이 나와요. 정확한 자북 위치가 복각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럼 요렇게 딱 굳어있던 1억 년 전의 암석이 1억 년 동안 요렇게 이동하는 거죠. 2억 년 전에 온 애는 더 많이 이동했겠죠. 이거를 2억 년이라고, 여기를 이쯤을 1억 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다시 얘가 이번에 2억 년 전, 얘가 1억 년 전, 대륙이 이렇게 2억 년 전엔 여기 있다가 1억 년엔 여기 있다가 현재는 여기 있다라고 만약에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봤을 때 2억 년 전에 애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물어요.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해요. 얘가 당시에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자북을 가르쳐봐라 하면 왼쪽 위를 가리키고 딱 굳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1억 년, 2억 년 지나고 보면 여기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여기 있는 암석은 이렇게 가리킨 상태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아직도 자북은 여전히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1억 년짜리 애한테도 너 생성될 당시에 자북 어디였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여기야 하고 좀 더 손을 높게 들고 딱 서 있겠죠. 1억 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딱 여기 떨어져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상태로 1억 년 동안 딱 이동을 한 거예요. 얘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대로 자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굳었으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암석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자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대륙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북이 실제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자북은 가만히 있는데 대륙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서 자북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제 자북이 이동했다라는 거는 거의 다르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문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자북은 변하지 않았다. 혹은 자북과 진북은 뭐 일치하며 진북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북, 진북 둘 다. 진북은 당연히 안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그냥 대륙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다음 두 번째네요. 이거 그리면 여러분들 알아서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엔 또 다른 하트 모양의 대륙이 있다. 하트가 유독 오른쪽만 크죠. 하트 모양의 대륙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암석, 여기에 있는 암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현재의 자북입니다. 자북.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자북 어디 있니? 여기요. 너는? 저는 이쪽이요. 이렇게 가리키고 굳어 있겠죠. 이렇게 가리키고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이 쩌적쩌적 갈라졌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깨지지 맙시다. 오래 봅시다 우리. 해서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사람 얼굴 같네요. 징그럽게. 이렇게 양쪽 대륙이 쫙 이렇게 벌어졌을 때 선생님이 아까 이 상태를 굳은 상태로 그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쪽 대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뒤로. 아무것도 변함없이 그 상태로 굳은 상태로. 그럼 얘도 여기 있다 가리키고 얘도 여기 있다 가리키죠.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겠죠.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자북은 여기 있는데 얘들이 가리키는 자북은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봤을 때 얘가 왼쪽 대륙에서 봤을 때는 자북이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오른쪽 대륙에 봤을 때는 자북이 이쪽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자북이 두 개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북은 절대적으로 하나다. 자북은 절대적으로 하나다. 자남극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자극은 하나다. 이렇게 북극이 혹은 자남극이 두 개로 보일 리는 절대 없다.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겉보기로는 자북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자북은 하나다. 자남도 하나다. 자극은 하나다. 자극은 하나다 라는 것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기까지 필기 일단 합시다. 1차적 필기 또 필기 시간 준비 시작. 됐죠? 너무 오래 기다렸죠?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교과서 19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교과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드디어 교과서의 이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수업이 벌써 한 30분이 넘게 지났죠. 오늘 수업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만 하고 일단 수업을 좀 마칠게요. 원래 뒤에 내용을 더 다루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빨리 해볼게요. 요제란다. 이제 요 내용을 다룰 때가 됐습니다. 볼게요. 유럽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유럽에서 여러 암석들을 조사했을 때 나이 순으로 따졌을 때 어떤 나이의 암석을 봤을 때는 자북국을 여기라 가리키고 있고, 다른 암석을 봤을 때는 자북국을 여기라 가리키고 있고, 또 다른 암석을 봤을 때는 자북국이 여기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나이 순으로 쭉 배열을 했더니 자북국이 유럽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아유 색깔이 같으면 안 되죠. 유럽에서 봤을 때는 5번부터 1번까지 이렇게 자북국이 이동하는 것처럼 쭉쭉쭉쭉 보였어요. 참고로 여기가 북아메리카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애들이. 여기가 북아메리카고 여기가 유럽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5, 4, 3, 2, 1 가는 거는 여기 이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국의 이동 경로입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5, 4, 3, 2, 1도 유럽에서 측정했던 암석과 똑같은 나이의 암석을 각각 측정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2억 년, 1억 년이라 그냥 예를 들게요. 그렇게 안 되지만 5, 4, 3, 2, 1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5억 년 전에 태어난 암석은 자북국 여기에요. 4억 년 전에 태어난 암석은 아닌데 자북국 여기인데, 3억 년은 뭔 소리 하노? 여기인데 2억 년도 다 틀렸다. 여다. 1억 년 여다. 이러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 다시 이게 유럽이었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또 5억 년,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애들은 뭐라노? 5억 년 전에 여기였는데 아닌데 여긴데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현재는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두 대륙 모두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자북국이 두 개가 각자 이렇게 이동했냐라고 처음에 해석하기 쉽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앞에 뭐라 했습니까? 자북은 절대적으로 하나다. 그럼 이 두 자북의 이동 경로를 하나로 합쳐보면 되겠네요. 요것처럼 정확하게 두 지점이 일치되게끔 쫙 대륙을 이동시켜주면 과거 대륙의 모습이 나올 거란 거죠. 왜? 자북이 두 개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였던 대륙이 떨어졌을 때 자북국이 두 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럼 요거를 유럽이 이쪽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요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죠. 얘를 요렇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럼 유럽이 요렇게 돌겠네요. 이해됩니까? 유럽이 측정한 이건데 요걸 요렇게 맞추려면 유럽은 요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두 개가 이쪽이 딱 겹쳐지는 거죠. 이쪽 부분이. 이해됩니까? 북아메리카가 지금 요렇게 생겼던 늑대 이빨 같은 곳이 요렇게 돌아온 거죠. 그림에서는 지금 북아메리카를 다시 요 교과서에서는 북아메리카를 회전시켰죠. 상관없습니다, 뭘 회전시키든. 다시금 북아메리카를 회전을 볼까요? 얘가 요랬던 북아메리카가 요렇게 합쳐져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럼 요랬던 게 요렇게 꺾이겠죠. 요랬던 게 요렇게 꺾였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요쪽 부분이 바다죠. 지금 그 부분이 이만큼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얘가 요렇게 갖다 붙어서. 이해가 좀 됩니까? 이걸 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서 좀 이해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좀 한계죠. 다시 자북국이 두 개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원래 자북국은 다 자극은 절대적으로 하나다. 그런데도 두 개로 보이는 이유는 대륙이 붙어 있었던데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원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어떻게? 둘 극의 이동 경로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된다. 그러고 봤더니 요 유럽에서 측정한 요거 말고 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요 빨간 색깔을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돈다. 갖다 붙었다. 그러고 봤더니 일치를 하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러한 복각을 통해서 대륙 이동의
경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죠, 이거. 두 대륙에서 측정한 자극의 겉보기 이동이 다르게 보이죠. 자극 겉보기 이동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다르다. 는 게 곧 대륙 이동의 증거죠. 이제 선생님 대륙 이동 설이라고 안 했죠. 대륙 이동의 증거예요. 대륙은 이동했으니까. 대륙 이동 설일 때는 대륙 이동 설의 증거는 해빙 화산이 있었죠. 해안선, 빙하 이동. 그게 아니라 이제는 판구전을 지나서 대륙 이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대륙 이동의 증거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라 치면 실제 그러면은 이렇게 자북극이 이동한 겁니까? 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실제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항상 이런 게 붙어요. 이걸 선생님이 써왔죠. 단 이런 말이 붙으면 이동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단 문제를 풀 때 가로 안을 잘 봐야죠. 단 뭐 진북, 자북, 지리상, 북극 변하지 않았다. 요런 조건이 나온다면 자극은, 진북은 그냥 고정된 상태였고 요러한 이동 경로를 보이는 것은 대륙이 이동을 해서 상대적으로 자북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대륙 분포만을 보고 있으니까.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북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자북이 변했다라는 말이 없다면, 자북이 안 변했다라는 말이 있다면 실제로는 대륙이 이동했다. 이해됩니까? 오늘 한 20분부터 해서 한 40분 했죠. 벌써 너무 오래 찍었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오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오래 설명한 경향이 있고, 다음 수업 시간은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온라인 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출첵을 확인한 뒤에 바로 듣는 쪽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우니까 대면 수업 됐을 때 이해 안 됐던 부분들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